자, 일단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이 주제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올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지금 수익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즘 들어서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 뭐 일일비 장세를 좀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벌써 꺾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뭐 1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뭐 소폭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한 10%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추세 흐름으로 좀 봤을 때 완전히 깨졌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뭐 한미반도체나 뭐 PSK홀딩스, 뭐 이런 밸류체인, 그 HBM 밸류체인주들을 보더라도 주가 흐름이 많이 다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추세가 꺾였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고,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기관에서는 조금 매도세가 나온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지금 외국인은 순매수를 좀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수급을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전에 뭐 8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줄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좀 차익에 좀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 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좀 많이 올랐었던, 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이 알테오젠 흐름을 좀 보시더라도 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갔습니다. 그죠? 36만 원대까지도 오르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21선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고점을 좀 깨지 않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탈한다라고 해도 완전하게 추세를 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전부터 지금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또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이 캐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내 이런 소재 기업들이 정말 적자폭을 많이 축소를 했을지, 혹은 흑자 전환을 했을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전에 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큼의 뭔가 확실한 뭐 재료라든지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에코프로도 보시면 지금 장기 이평선에 또 걸려서 3%대의 조정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좀 돌아올 때, 물론 지금 조정폭이 큰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좀 올려줄 수는 있지만, 단기 반등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사실 뭐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소개해드렸던 뭐 SK바이오팜, 뭐 대웅제약, 녹십자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두 자릿대의 수익은 나와줬더라는 거예요. 이런 묵직한 종목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코스닥에서 뭐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요 항체 3트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들도 보시면은 지금 다 여전히 고가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았죠. 뭐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장대 음봉이 쏟아지거나 그런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지 않나, 다른 섹터 대비해서. 물론 이 기업들이 뭐 이런 섹터들이 좋다고 해서 시장을 막 무작정 이기면서 올라간다, 7월 8월 올랐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때 아무래도 시장보다 더 언더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보다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아웃퍼폼을 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겠죠. 혹은 그 섹터를 공략을 해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승률 자체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제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좀 공개를 해드렸고 그 안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뭐 높은 것들은 요즘 수익률이 뭐 40% 50%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히든주죠. 히든주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주, 제가 이제 아까 공개해드렸던 게 투자 포인트 3가지 뭐였냐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 두 번째 6월 요렇게 이제 3가지였거든요. 감을 잡으신 분 계실까요? 네. 있으시다면은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의 이제 히든주 바로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뭐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뭐 실적 개선세라든지 뭐 이런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부각을 받게 되면 큰 상승을 보이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22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5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39억.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00억대, 영업이익은 159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00%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4배가 증가를 했으니까 40억에서 160억이니까 4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제 남은 3분기, 이제 4분기 요대로만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바닥권을 뭐 탈피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재무 상태가 엄청 좋다. 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뭐 부채 비율이 뭐 30%, 40%, 뭐 유보율이 몇천 퍼센트,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나아질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벌기 때문에 유보율은 자동적으로 좀 쌓이겠죠. 게다가 이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한 7%대 정도였는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22%대가 나오게 됩니다.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일스톤, 지금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항암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렛 세타맙, 요 성분명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300만 달러, 그 다음에 마일스톤은 총 이제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마일스톤은 우리가 임상이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받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에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해서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제 계약금은 이제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일스톤을 차근차근 좀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당연히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호재가 있더라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7,5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사실 이전처럼 이렇게 또 하락을 보여주면 5,500원 구간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진입을 하고, 한 7,000원 뭐 중반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거나 돌파하면은 계속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전처럼 저항을 받게 되면 또 차익을 챙기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좀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5,500원, 5,300원 구간을 크게 깼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탄탄한 이 락바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7,500원 선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아왔는데, 만약에 이런 뭐 실적 모멘텀 혹은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가지고 돌파를 해냈다. 그러면은 지금 상방으로 훨씬 더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하단에서 지금 3년간 굴러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바뀜 이런 것들 매집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주식의 100%라는 건 없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우리는 결국에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수 앱제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 라인도 정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또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이 지금 수렴해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